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남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지 스케줄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이번 주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국과 한국과의 시간 차이가 일단 1시간 더 늘어났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과 이제 한국의 시간 차이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썸머 타임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좀 더 차이가 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장 시작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한국 1시간 정도 이제 좀 더 뒤로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스케줄들이 많습니다.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주요 스케줄들은 중국 쪽 스케줄이 있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일단 뭐 중요한 스케줄은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연가스나 오일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월러 연준 이사와 윌리엄스 연준 멤버의 연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스케줄인지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연구에 관련된 곳에서 오프닝 리마크, 한마디로 오픈 연설을 맡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할까 싶은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수요일 날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연준 파월 의장의 한 번 더 연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도 연구와 관련된, 연구와 여러 가지 스태티스틱,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통계학 관련된 연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연설이 될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스케줄이 네. 많이 있네요. 아, 이거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유선남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라든지 그런 지표들, 좀 주의해야 될 지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해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스케줄들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섹터에 따라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계속 디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럭셔리 굿즈들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거나, 혹은 애플 관련된 애플의 아이폰 같은 부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관련된 중국 관련된 지표가 그나마 이번 주에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파월의 연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제 자체가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아마 제일 찾아볼 지표는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단기 에너지 전망치에서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 또 따뜻한 온도가 계속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에너지 측에서는 어떤 예상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미국 날씨가 좀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그 스노우 스톰이라고 해서 눈폭풍이 일기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따뜻해요, 미국이? 일단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1월 달이 좀 되면은 이제 좀 추운 시기가 와야 되는데, 저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또 따뜻한 날씨가 있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춥지 않다라는 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에 좀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잖아요. 네. 이 제트 기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여기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네. 무너지니까 저기가 오고 밑에 따뜻한 게 올라가고 뭐 난리죠. 야. 예. 원래 뉴저지랑 뉴욕도 겨울 되면 상당히 좀 추운 아유, 도시죠. 눈폭풍이 그쵸? 어마어마하고 네.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 5월까지 눈보라가 칩니다. 거기는 조금 올라가면, 뭐 리치몬드나 뭐 이런 데 가면
예, 뭐 하여튼 그러한 날씨고 겨울엔 정말 춥고 음. 그런데 뭐 요즘에는 좀 다르니까 어. 이게 참 희한한 날씨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건가 봐요. 네, 일단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긴 했지만 이제 3%가 끝난 뒤에 나왔던 지표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관련돼서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관련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나가고 있다. 생각보다 고용이나 이런 부분 등 관련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 혹은 확장세에 관련해서 예전만큼의 강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소식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업 정도는 여전히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는 반대의 경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월의 성장을 보고한 12개 산업은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소매업, 기타 서비스, 건설, 금융 및 보험, 공공행정, 운송 및 창업, 교육 서비스, 건강관리, 사회지원, 그리고 정보산업, 회사관리 지원 서비스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감소를 보고한 5개 산업은 부동산, 임대업, 농업, 임업, 낚시, 채광, 도매무역, 전문직 등등이 10월 ISM 서비스 업 내부에서 10월에 조금 감소를 보였다. 이제 확장세가 아닌 침체 쪽으로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고요.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요. 제조업과는 반대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버틸 여력이 많다라는 부분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모로 파업 관련해서 재미난 건 소매 쪽 관련해서는 전혀 타격이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도매 관련해서는 UAW의 파업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또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건설 쪽입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부동산 거래량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새로운 집들, 건축되고 있는 집들의 거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건설 장비나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소비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쪽이 건설 쪽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부동산 서비스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이미 거래되었던 집들의 전체적인 거래량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한 부동산 전체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재미나게 봤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싸지고 있고 신규 주택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 주택은 비싸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거래량이 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 원자재가 배달되는 속도가 여태까지는 좀 딜레이가 좀 길었는데 그런 딜레이가 축소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건설 쪽에서도 좀 새로운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 생각보다 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도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영향이 없다 그랬군요. 소매 쪽에서는 영향이 없었고요. 도매 쪽에서만 좀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소매 판매 시장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도매 쪽만 좀 타격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부총리와 이제 회담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재미난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스케줄도 있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곧 있으면 이제 최고위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부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9일과 11월 10일 사이에 만날 것이다 라고 재무부가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얘기가 발표가 됐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개입에 이르러서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외교 관계에 대한 재구축 등등 경제에 대한 주제와 정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양쪽의 입장 차이를 여러모로 조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된 만큼 여러모로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 중국에서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열립니다. 홍콩 세계 경제 서밋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경제의 인원들이 좀 참여하게 되는 경제 서밋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골먼 등등 여러 300명에 해당하는 이제 회사의 임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에 대한 의견과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뉴스 저도 사실 아까 네. 전에 좀 봤는데, 네. 야, 이거 뭐 그냥 약간 단발성인가? 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 테슬라가 새로운 AI,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에 뭐 적용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저가형 모델 전기차에 관련돼서 또 언급을 했는데,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현재 테슬라가 장외에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저번 주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로운 AI에 관련된 스타트업인데요. 일단 이 AI의 이름은 그록 AI라고 해서 좀 재미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AI들과는 조금 차별점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AI는 조금 반항적으로 그리고 위트 있게 조크를 섞어서 대답하는 방식의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챗GPT 3.5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트위터 혹은 X에 올라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대상으로 일단 그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뽑아서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형태의 생성형 AI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드 같은 경우도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반영되는 게 사실 며칠 전 거 위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대답을 했을 때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하는 AI는 그런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뽑아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대화형 AI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요. 일단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의 전기차를 독일 내에서 이제 곧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그록 AI가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네. 조금 뭐 농담, 아니면 좀 시니컬하게? 시니컬하게.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제가 써본 거는 아니지만 rebellious라고 해서 약간 좀 반항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리고 위트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제가 써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참.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트위터에 올라오는 새로운 글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나게 그게 봤습니다. 진짜 좋다.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기간대까지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최근은 시점이 정해져 있죠. 그 네. 돈을 내야 이제 네, 그렇죠. 최근 거를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실시간이 된다면 정말 괜찮은 그런 AI 모델인 것 같은데 테슬라 또 그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계속 테슬라의 직원들을 노조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베를린 공장, 베를린 공장에서 그걸 피하려고 이제 임금을 좀 올려줬다는 소식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일단 임금 올린다는 거는 안 그래도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사실 긍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자동차 노조에 전미 자동차 노조에 안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시간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뭐 다양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좋습니다. 그 토요일에 버크셔 해서웨이 결국 뉴스가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5가지 종목에 몰빵되어 있다는 뉴스도 있고 그리고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또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또 쌓아놓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끝났습니까? 버크셔가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일단 40% 증가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정보는 이제 보험과 철도, 유틸리티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지금 현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72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 급등에 따라서 국채에 단기 투자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3분기 말에는 1,264억 달러로 더욱더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요, 좋은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됐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실현 손실액이 조금 생각보다 컸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은 조금 버크셔를 조금 파는 듯한 분위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애널리스트 포럼, 제가 이제 스톡 포럼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그쪽에서 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금액이 가는 방향, 네. 거기가 길이다. 이거 근데 제가 그곳이 길이야. 4년 전에 예. 2019년에 예. 그때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해서 아, 제가 기억하기로 1,430 억 달러? 몇억 달러, 아, 1,403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사상 최대다. 아. 투자할 곳 없다. 투자할 곳 없어서 뭐 미국 기업 뭐 보통 이제 버크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투자할 곳이 있으면 커다란 금액을 쓰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근데 4년 후에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쉐브론도 사고 많이 옥시덴도 샀어, 엄청 많이 사고 샀어. 다 네. 샀잖아요. 이건 애플도 그냥 애플도 비중 늘리고.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금액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닐까요? 그냥?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지 하여튼 않고서야 네. 여기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사상 최대 지금 어. 지금 현금액을 쌓고 있는 아이고, 건데. 참. 아니,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죠, 뭐.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럽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100분의 1만. 나한테 좀 투자를 하면 편지 한번 한 1000분의 1이라도. 아, 1000분의 1.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중요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자,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은 리얼티 인컴이라고 해서 부동산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으로 꼽히는 리얼티 인컴이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버, 리비안, 셀시우스, 그리고 업스타트 등등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날이 화요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어린이들의 유명한 게임으로 유명한 로블록스가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피스커, AMC, 월트 디즈니, 트윌리오 등등 유명한 회사들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와 유니티, 특히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더나도 그렇고 좀 성적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성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지 어떤 식의 어닝이 나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명한 회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실버스카이크라는 회사가 그나마 좀 많은 한국 분들이 좀 아시는 회사의 어닝 발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번 주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네. 루시드와 리비안, 디즈니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리얼티 리얼티 인컴 인컴.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 엄청 샀거든요. 저희 PD님도 맨날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면 모르겠다 그냥 리얼티 인컴이나 그냥 다만 맨날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PD님도 리얼티 인컴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던 것 가운데 리얼티 인컴이 좀 많은 집중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진 갤럭틱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옛날에 호사를 누렸던 기업이라 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개장 시간이 좀 변경이 됐죠. 늦어졌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 이제 한동안 못 보는. 그러니까요. 예. 내년 3월입니까?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거 뭐다 치워버려야지 이거. 아니 저기 클로징 벨트 써야 돼요. 명예커가 쓰죠, 명예커. 클로징 벨트 써야 돼요. 명예커 보고 집에 가져가라 그랬어 이제. 내 눈에 보이지 말라. 이선남님 그 시계 바꾸셨어요?
시계를 바꾸긴 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LA에서 날라온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아 아예 그래요? 네, 지금 아예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지금 방송에 참여한 거라서 사실 지금 정신이 조금 없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바람이 휘날린 머리야. 그러니까 예.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고 오시느라고 바람 다 맞았어 혼자서. 예. 자, 진짜 저희 유선남님은 본업도 참 열심히 하시고 예. 그 새벽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이제 오시는 저렇게 거죠, 일을 하셔야 새벽에. 됩니다. 왜요? 구조조정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자, 농담인 거 아시죠? 예. 그럼요. 자, 본업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방송도 참 열심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유선남님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유선남님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다라는 분입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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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네. 그렇게 힘이 나기가 좀 힘들죠 사실. 그래요? 여러모로. 저 그렇게 신나게 얘기해놓고 지금 힘나기 힘들다고 마지막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힘을 다 쓰고 예.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하고 그 시작 전 개장 전 분위기 잠깐 보고 갈까요? 네네. 네, 그러시죠. 지금 오늘은 선물만 먼저 한번 볼까요? 선물. 네, 그러시죠. 선물 시장만 좀 보고. 예,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S&P는 0.1%, 다우는 0.02, 네. 나스닥은 0.09, 0.1.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은 주고 있진 않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시장의 어떤 큰 이슈나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다 언급을 해주셔서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자,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페드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네. 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4.6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약간 좀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예, 네.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일단 그 너무 급격하게 4.5까지 훅 빠진 경향이 있어서 표 한번 보실까요? 그 화면 보실까요? 자, 이때가 불과 한 며칠 전이었습니다. 20일 전쯤. 20일 전쯤에 뭐 거의 5% 찍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5% 가네마네 하다가 31일쯤이 4.9%였으니까 예. 지금 며칠 만입니까? 음. 한 3일 만에 3, 4일 만에 4.5까지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그 소강 상태, 뭐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막 튀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그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장 출발하기 전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시간의 거래 움직임들이잖아요. 엔비디아도 뭐 0.9% 정도 나쁘지 않고, 테슬라도 한 1.25% 정도 나쁘지 않고, 애플은 한 0.2% 정도, 뭐 약보합 이 정도기 때문에 장 열리면 예, 개장되면 그때 이제 금리와 함께 좀 시장의 방향이 규정이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알겠습니다. 자, 예, 사실 뭐 노보노디스크 이슈가 네, 지금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뭐 마지막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지금 EU에서 제약사들 간의 어떤 많은 수년간의 시장 독점권을 좀 줄이는 그런 제약 규정이 있대요. 유럽권 내에서. 네.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그 반독점 이슈가 항상 늘 있는 그런 기업이 반독점에 되게 민감하죠. 예, 민감하죠. 네. 자,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너무 제약을 걸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서의 확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유럽 내에 이런 반독점과의 어떤 싸움이 노보노디스크도 현재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향후 15년 동안에 225개의 예상되는 새로운 치료법 중에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50개는 사실 경제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비만약에서요? 그렇죠. 아니 비만약이 아니라 네. 지금 그 리서치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약회사 전반적인 제약회사들의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225개 예상되는 치료법 중에 50개는 경제성이 없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이 유럽에서 제약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그 신생 제약사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옥죄고 있다. 그러한 이제 발표를 좀 하게 되면서 하여튼 유럽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를 이제 필두로 해서 네. 그래서 혹시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뭐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린 건가요? 예, 다 마무리해도 된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습니다. 예. 사실 서머타임 해제는 서머타임 지금 이제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몇 년 동안 했는데 얘기 많아요. 계속 뭐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시간이 뒤로 늦춰지는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1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맞죠? 6시 폐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참고하시는데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우리 종철이 형님의 이 종칠이를 보지 못하는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따로 그냥 뭐, 종칠 시간을 마련해 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출발하면 네. 또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